당선되시고 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좀 당선 인사도 드리고 또 각종 뭐 시나 또 외부의 각종 어떤 뭐 모임이나 또 행사 또 가서 이제 참석도 하고 특히 또 4월 17일 날은 그 KTX 정읍 역사 문제 때문에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만나가지고 좀 정읍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신축 추진할 수 있도록 또 가서 당부도 드리고 또 긍정적인 답도 또 얻었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한 달이 훌쩍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동안 발전하는데 예. 계시고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이제 KTX 보시면 아주 똑부러지게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3월 22일자에 신축이 바람직하니까 신축하기 바란다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든 정읍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그런 어떤 대안을 지금 현재 만들어 가고 있다 안에서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자기들이 검토하는 대안이 확정이 되면은 저한테도 설명을 해주고 또 정읍시와도 협의를 해서 최종 어떤 방향 확정을 짓겠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고 아마 최근에 뭐 국민권익조정위에서도 동서 연결 지하 통로는 뚫고 그 역사는 만약 예산상의 사정이 있다면은 좀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라는 그런 어떤 조정안이 제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국토해양부의 입장도 명확합니다. 오히려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저렇게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만약에 당초 뭐 신축 같은 걸 백지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간다면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 현재까지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아마 동서 연결 지하 통로도 뭐 예정대로 잘 뚫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역사 규모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규모를 좀 줄일 가능성은 좀 있지만은 뭐 그러나 그것까지 우리가 뭐 고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져요. 뭐냐면은 장차 수요가 커지게 되면은 또 뭐 얼마든지 증축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선은 동서 연결 통로를 확실하게 뚫고 역사 규모는 적절하게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뜻이 기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아마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는 지금 기대를 또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끝까지 또 그것을 챙겨볼 그런 제가 계획이죠. 어떤 선거 전이나 후나 의원님의 그 생각은 일관되게 좀 이렇게 했고 그쪽 시설공간 쪽하고도 이렇게 좀 이렇게 했고 또 국토해양부하고 이렇게 좀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선거전을 치르면서 그 문제가 계속 되셨습니다. 이제 지나가면서 그렇다 치고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그 서명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상대측에서 좀 제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제 서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우리 정읍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KT 역사가 동서 연결 통로를 뚫으면서 이렇게 신축되는 것을 저도 적극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국토부 장관 면담을 하면서 시장과 시의회 의장도 올라와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것이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 또 공개 질의서도 보냈잖아요. 제가 제 직인을 찍어서 국토부 장관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공문까지 이렇게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년 전에 그 KTX 타고 이렇게 오시는 그 모습을 봤는데 예. 어느 정도 실천한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가기는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공약 사항에서 과연 어떤 공약은 좀 잘 됐고 좀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시민들도 있을 것 같고 그 양쪽 부분을 알고 설명해 주시죠. 그때 뭐 출퇴근 약속이 제일 어떻든 비사업적인 공약으로는 가장 큰 거였죠. 어떻든 그
시민들과 같이 자주 접촉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시민들의 그 뜻을 그대로 국정에 좀 전달을 하자. 그래서 실질적인 민주화를 좀 완성하는데 한번 일조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약속한 그 KTX 또는 뭐 꼭 KTX만 타고 출퇴근하는 건 아니고 이제 승용차를 타고도 출퇴근을 합니다만은 어떤 그런 정읍에서 이사하지 않고 여의도로 출퇴근하면서 하는 그 약속, 이것은 뭐 지킨 것은 저도 좀 힘도 드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잘했던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전반부에는 제가 농업 관련 상임위에 가고 후반부는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에 가서 이러겠다라고 약속해 놓은 것도 결과적으로 다 지켜냈던 사람들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공약 중에서 좀 우리가 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순환 복합영농을 좀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자. 축산도 살리면서 그 축분을 발효 숙성시켜 가지고 바로 그 비료나 퇴비로 써서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순환 복합영농을 좀 대대적으로 육성을 해보자 했는데, 어떻든 그 법률이 현재 처리되지를 못하고 제가 재정 법률을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현재 좀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좀 아쉬웠고, 근데 그것은 뭐 19대 국회에서도 좀 더 다듬어 가지고라도 또 동료 의원들 더 설득해서 또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한번 더 추진해 볼 생각이고, 또 그 어떤 각종 직불제 개선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만 우리 그 지금 쌀 그 직불금제도 개선도 조금 아직은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못했죠. 이를테면은 전국 평균 쌀값을 적용하지 말고 도별 평균 쌀값을 적용해야 그 보전이 좀 더 내실 있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인데, 또 어떤 지역적으로 또 반대하는 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그것이 보류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차피 19대에 가서 이 직불제도도 전반적으로 좀 손을 더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농업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정동 관련 공약 중에서는 뭐 제가 연구소를 한 두세 개라도 더 한번 유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MB 정부 기본 입장이 연구소를 신설하기보다는 통폐합하는 위주로 가다 보니까 연구소를 좀 신설해서 더 가져오는 것은 좀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4개의 센터를 좀 신규로 가져왔어요. 그것이 방사선 연구소 쪽에 RI 그 바이오믹스 센터, 그다음에 방사선 육종 센터, 그다음에 이제 생명연 쪽으로는 그 지난번에 기공식 가진 그 친환경 소재 R&D 허브 센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금 확정한 그 미생물 가치 평가 센터. 그래서 그런 4개의 어떤 신규 센터를 가져온 점은 나름대로 보람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제가 어떤 과학기술 분야 전문 대학원이라든지 대학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을 것인데, 그것은 이제 전북대 정읍 캠퍼스가 어떻든 우여곡절은 겪었지만은 설계비 7억 원이 확보가 돼서 앞으로 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노력해 나가면은 그런 뭐 전문 분야 과학기술 분야 대학 설립하는 것도 뭐 잘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때 좀 특성화된 영재 중고등학교를 하나 신정동 지역에 하나 설립을 하면은 어떤 그런 연구소라든지 또 기업 유치, 또 유치를 했다 하더라도 또 가족과 함께 정읍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영재 중고등학교를 하나 신정동에 설립하자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좀 대목이고요. 뭐 기타 그 나머지 아마 뭐 평가 공약 또는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에서 그런 대로 뭐 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그래서 뭐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도 있고 아직 좀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그런 대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나름대로 좋은 평가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9대 때의 그 공약이 이제 18대 때 이제 이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농업 같은 문제도 어떻든 직불제도의 개선 문제라든지 또 순환 복합영농의 대대적 도입을 위한 어떤 법률 마련이라든지 또는 어떤 예산 확보 문제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또 유통 개선, 유통 개혁을 위한 뭐 문제 등등으로 뭐 18대 이어서 19대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야 할 그런 문제고, 어떻든 그 신정동에다도 지금 그 전북대 정읍 캠퍼스 문제를 차질 없이 이렇게 잘 추진해 가면서 사이트랩, 그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지역 거점 연구단이죠. 사이트랩이라는 게 그 지역 거점 연구단을 유치를 하면은 그게 1년에 이제 100억씩 한 10년간 1000억 정도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도 좀 지속적으로 19대에 가서도 더 추진을 해나가야 할 일들이고, 또 아까 그 센터들 4개 유치했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어떤 융합할 수 있는 어떤 제2의 어떤 구상, 이런 부분들도 연구소 측으로부터 충분히 의견도 들어가지고 더 좀 그 신정동 R&D 단지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적극 매진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하시려면은 원활히 하려면 선거 직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듯이 대학원 전북대 캠퍼스 네. 그거 가지고도 현 단체장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원활히 하려면은 그래도 입장을 하셔야 될 텐데 좀 시기적으로 조정 상태에 전대 이후에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역 사업을 원활히 하느냐 못 하느냐 문제였고, 이 복당 문제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그것은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당이 그 자치단체장과 그 지역 국회의원 간의 당적이 전혀 다른 경우가 그 굉장히 많지요. 사례가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의 당적이 전혀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이 꼭 같아야만이, 복당을 해서 당이 같아야만이 지역사업이 원활히 되고, 또 당이 틀리거나 소속이 틀려지면은 지역사업이 터덕거린다 하는 것은 전부 그건 좀 무리한 이야기고,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는 정파와 소속을 다 떠나서 뭐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복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좀 논리적인 비약이죠. 그것은 비약이고,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지역 발전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서로들 누구한테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지 말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이라면은 정말 그 시장과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손을 잡고 협력을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당 문제가 뭐 지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어떤 우리 지역 사회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안정, 또 불필요한 갈등이라든지 대립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또 복당을 해서 같이 가는 것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유석엽이 개인의 정치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당 소속으로 가서 정상적인 정치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복당 문제는 뭐 저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또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저도 원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또 대다수는 그것을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당이 조기에 마무리됐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그러나 저는 사실은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6월달 이 임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새로 지도부가 좀 당이 구성되면은 차분하게 좀 추진을 해볼 요량이었는데, 대선 전까지. 근데 갑자기 지난 5월 3일 날, 그러니까 5월 4일 날이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5월 3일 날 전북 지역 당선자들이 원내대표 후보 4분을 초청해 가지고 정견을 듣는 그 자리가 있었어요. 경선 전날 5월 3일 날. 근데 그 자리에서 전혀 내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 박지원 원내대표 그 당시 후보자께서 내가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은 유석엽 의원 복당을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 유석엽 의원의 복당은 약해진 호남 정치력의 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당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연말 대선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지금 그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제 복당 문제를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단 말이죠.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래서 저도 전혀 예상하거나 뭐 사전에 조율된 바는 없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정읍 시민들도 원하고 대다수가 원하고 또 저도 원하고 있고 또 당에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해서 뭐 당에서도 일반적인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기에 기왕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기에 마무리가 돼가지고 제 복당 문제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뭐 잘 또 지어질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이렇게 걸림돌이 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물론 뭐 제 복당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좀 소극적인 생각이나 소극적인 뜻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지지만은 그러나 또 제가 어떻든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든 그래도 유성엽이 편을 손을 들어준 것은 우리 당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잘 새기고 잘 그 헤아려서 긍정적으로 아마 처리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출퇴근 약속을 철저히 지키셔야 하니까 예. 그런 거와 더불어서 애들이 지금 저 서영여고하고 또 어디 애들은 제가 딸이 3명인데 큰 딸은 서영여고 졸업하고 지금 대학교 지금 이제 3학년 마치고 이제 휴학 중에 있어서 뭐 자격시험 준비를 한다고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고 둘째는 여기 정읍여중 졸업하고 전주 상산고등학교를 졸업했죠, 둘째가.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에서 고려대학교에 지금 입학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고 막내딸이 좀 늦둥이로 좀 차이가 큰데 저희 언니들하고 그 친구가 지금 한솔초등학교 5학년 한솔초등학교 5학년으로 있어가지고 정읍 상동 집에서 살면서 한솔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뭐 유성예비가 출퇴근 약속 지키고 또 이거 안 지키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아기가 여기서 살면서 초등학교를 쭉 지금 5학년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 18대 이후로